MIJ의 김현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저의 채널을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고 또 모든 소통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교회들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 변화들은 과연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끝날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불가피하고 또 그 변화 속에 이 미디어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입니다. 미디어,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고 그냥 손쉽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미디어. 사람에 따라서는 개념이 좀 달라서 때로는 테레비 같은 걸 그냥 테레비, 라디오, 신문 이런 걸 그냥 미디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새롭게 또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뉴미디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새롭게 나타난 미디어는 뭐지? 그럼 온라인이 모든 것이 다 뉴미디어인가?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통상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디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미디어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올바르게 이 미디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며, 또 그 미디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원리로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채널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미디어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테크놀로지,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해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큰 교회들은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작고 또 혼자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이 미디어를 이용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잘 모를 때 저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한 분 한 분 또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사역자, 우리 자원봉사자, 또 이 사역을 담당하시고 있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유스 미니스트리, 여러 분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마련을 하고 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댓글들을 이용을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그 미디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미디어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영어 단어의 그대로 뜻을 얘기를 하자면 매체, 매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매체, 뭔가를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미디어가. 그 영어의 뜻이 원래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미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현실에서는 대부분 매스 미디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TV 매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인간과 인간을 소통하게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미디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혹은
조금 더 고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은 뭐 CD, DVD,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CD 미디어, CD 한 장 공 CD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하는 거 공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디어는 아주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고전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 미디어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어떤 소통의 매개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문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사운드,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 담아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칭 미디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은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텔레비는 이 대중을 만들어냈고, 교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매개된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것이 미디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그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미디어를 어떤 것인가라고 또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학 혹은 뭐 신문 방송학 이런 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 출신 학자인데요. 이분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 인간이 고안한 도구나 기술까지도 미디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즉 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옷은 피부라는 것이 확장이 돼서 나타난 현상이고, 바퀴, 뭐 우리가 자동차 바퀴나 뭐 수레바퀴나 이런 것들은 발이라는 인간의 어떤 기능이 확장이 되어서 수레바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이 확장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즉, 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의사소통하는 데 이 미디어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 이 미디어가 바로 그런 매개체, 즉 사람이 인간이 확장을 하고 인간이 어떤 것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 미디어는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디어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단순하게 그냥 매개체의 역할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샬 맥루한의 주장입니다. 또 이 마샬 맥루한의 주장은 조금 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최근에는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단순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에서, 담고 전달하고 하는 것에서, 즉 매스미디어들은 일방적으로 사실 뿌려지는, 이렇게 흩뿌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의 뉴 미디어들은 이것들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뿌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다시 재생산되고, 그 메시지들은 받은 사람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서는 또 재생산을 해서 재해석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뿌려지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나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것 중에 한국에 있는 윤지영이라는 학자가 올게닉 미디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올게닉 미디어는 구분을 해요. 이 미디어를 담는 어떤 컨테이너, 그릇이죠.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 담기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순간에는 컨텐츠가 그냥 전달이 되는 걸로 끝났던 이것에서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또 하면서 그 컨테이너 자체가 또 다른 곳으로 다시 컨텐츠가 되어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뭐 자세한 것들은 사실 이 윤지영 씨가 쓴 올게닉 미디어를 읽어보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공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좀 저자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디지털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해서 웹상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출판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그분이 메시지를 어떤 전달하는 방법이고, 새로운 형식의 출판의 하나의 뭐라 그러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또 선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하시는 그 올게닉 미디어라는 의미는 참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올게닉이라는 건 유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던지고 받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재생산이 되어 또 다른 곳으로 메시지가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그 컨텐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혹은 축소 재생산, 뭔가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미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잘 피부적으로 잘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내가 하나 트윗을 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트윗은 재해석이 돼서 그 트윗이 계속 리트윗됩니다. 트위터가 아주 그런 일반적인 예이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 계속 재해석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고, 그 뿌려진 것들은 또 어느 순간 뉴스 미디어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트윗을 했다 그러면 그걸 뉴스 미디어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뉴스로 다시 재생산을 해서 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뿌려져서 다양한 그 컨테이너들을 통해서 유튜브 혹은 방송 또 다른 매체, 웹 여러 가지의 그 포장들이 바뀌지만 그 알맹이 처음에 시작했던 트윗은 요만큼이 되고 그것이 다시 포장이 돼서 다시 또 다른 메시지 혹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메시지들이 담겨가지고 또 다시 계속 돌고 돌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은 미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이것들이 지금 앞으로 미디어가 가야 되는 혹은 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있어서의 재해석과 재생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또 하나 이제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됩니다. 인터넷 혹은 웹상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는 이런 것들, 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최종단에 있거나 혹은 어떤 굴곡점이 생기는 점을 네트워크상에서는 노드라고 합니다. 이 노드가 과연 그거 받아들이고 그 노드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노드에서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성향들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해석과 재생산에 관련된 미디어를 재해석과 재생산하는 것들은 특별히 또 저희 같은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과연 그럼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생산되고,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럼 과연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또 낳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미디어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디어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혹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미디어는 바로 테크놀로지와 또 이 인터넷상에서 과연 이 웹을 이용하는 이 테크놀로지,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온라인상에서 과연 이 미디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특별하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이 미디어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되어졌고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며, 또 미디어가 과연 앞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